오늘은 그 국내 문제를 뛰어넘어서 세계사적인 최고의 사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기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왜 이것이 사기극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를 위해서 온 전체를 다 시간을 투입하고 인생 전체를 다 투입해서 이 역사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겠다. 그래서 우종찬 기자님이 오늘 나라TV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근데 온몸 다 바친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생명도 다 바치신 것 같아요. 생명도. 2016년 10월 달에 그때 이제 탄핵 전국 무렵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광화문에 이제 뭐 촛불이라는 그렇게 등장할 때, 제가 그때부터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재판 일주일에 4번이었습니다. 월화, 수요일, 시고, 금, 그 4번의 재판, 그걸 제가 다 지켜보았고, 그러다가 올해 1월 14일 날 최종적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제가 현장을 지켜보고 또 법정을 지켜보고 제가 기록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기록을 다 읽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아주 묘하게 털어버렸던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TV조선 이진동 기자, 그 이진동 기자 선책도 제 읽었고, 그다음에 한겨레 신문 특별 취재반이 쓴 그 책도 제가 읽었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쓴 책도 읽었고, 그리고 K스포츠 재단의 그 노승일이라고 부장입니다. 노승일이가 쓴 그 책도 다 읽으면서 탄핵 전국 무렵에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지, 그래서 기록하고 수사 기록하고 이 사람들이 쓴 책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그때 이런 검찰 수사는 이렇게 진행되었고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하고 엮어져가지고 이 사건을 이렇게 방향을 틀었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그 화두를 이것은 금세기 최고의 사기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사기극입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그거예요. 증거예요. 증거. 아니, 탄핵받을 증거가 있느냐? 아니, 형사재판 저렇게 감옥살이를 할 증거가 있느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증거 아닙니까? 우리 옛날 뭐 고려시대 중국의 당나라, 송나라도 보면은 일단 증거가 있느냐 아니에요? 증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일명 저들이 이야기하는 국정농단, 그 수사를 한 윤석열 전 중앙지검장, 그리고 특검팀장 있을 때, 그 사건에 그 증거가 있느냐, 이 대목이 중요한 겁니다. 증거. 한번 보십시오. 이 증거가 없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은 헌법재판소 법에 180일간에 걸쳐서 그걸 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박완철 헌법재판소장이 내 임기가 끝나기 전에 끝나야 되고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선고돼야 된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죠. 하나는 탄핵에 대해서 탄핵이 이게 사기극이다. 그렇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탄핵 후에 박근혜 대통령을 형사재판에 회부해서 그야말로 30몇 년이죠. 아니, 다시 22년입니다. 22년? 22년. 여기에서 이제 정강 목사님께서 탄핵은 사기극이고, 그리고 형사재판 관련해서는 이제 22년 이 확정 판결을 받았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수사를 한 분은 바로 윤석열 전 중앙지검장이죠. 그리고 특검팀장으로 있을 때 하고. 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22년이라고 하는 이런 사기극의 재판 한 두 가지인데 우선 앞에 거 있잖아요. 그렇죠. 탄핵이 왜 사기극인가? 이걸 나눠서 한 말씀. 그렇죠. 탄핵에서 증거가 뭐냐? 증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증거가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가 뭐냐? 검찰 공소장입니다. 검찰이 공소장. 그 공소장도 대통령 공소장이 아니고 안종범, 최서원, 정호성 세 사람의 공소장이에요. 그 세 사람의 공소장에 보면은
안종범과 최성호는 대통령과 공범이다예요. 네. 아니 대통령과 공범이면은 이 세 사람이 언제 어디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공모를 했다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탄핵에 관한 말씀이죠? 이게 탄핵이에요. 그러니까 탄핵에서 헌법재판소가 소위 말해서 이 증거라고 하는 게 검찰 공소장입니다. 증거도 하나 없는, 근거도 하나 없는. 안종범하고 최성호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야. 법정에서 드러났거든요. 아니 전화 통화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물론 대통령은 안종범 만났고 대통령은 최성호를 만났죠. 그렇지. 그러나 안종범하고 최성호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그게 공범이다. 세 사람이 공범이다 하고 공소장 그 공소장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봐도 근거가 없으니까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과 안종범과 최성호는 공범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게 증거다예요. 그리고 나머지 소위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한 사유들 11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기사들입니다. 네. 증거가 아니에요. 언론에 이런 보도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정화 변호사라고 젊은 변호사인데 이분이 법조 세미나에서 법조 세미나 이 탄핵이나 법조 세미나에 나와가지고 헌법재판소 대통령 소위 탄핵 소추 사항 11가지 언론 기사들 자세히 다 써놨습니다. 저도 또렷하게 지금 기억나는 것은 판결문 이정미 탄핵 결정문 그 읽는 것이 내 지금 또렷하게 기억나는데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피고 박근혜는 헌법 소의 의지가 없으므로 이게 내 지금 머리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핵심을 하고 판결했는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이정미 재판관 그 주장의 근거가 뭐냐? 그렇지. 그 근거가 또 그거예요. 검찰하고 특검에서 청와대를 수색하려고 했는데 수색을 막았대요. 막을 게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근거입니다. 아니 그걸 가지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네. 아니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은 내란하고 외환의 제외에는 형사소추 못한다고 돼 있거든요. 죄인 중에는. 저 보세요. 이거 뭐 국정농단을 했다는 등 뇌물을 먹었다는 등 이 난리가 났지만은 이게 내란과 외환과 관계된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청와대 압수수색? 청와대는 대통령이 압수수색 하라 말아가 아니고 청와대는 경호실에 있습니다. 그렇죠. 경호실에서 이거는 경호시설이니까 안 된다는 거지. 2017년 3월 10일자로 대통령은 이미 됐습니다. 그 대통령직에서 탄핵이 됐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와서 수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호실 법에 따라서 청와대 수색이 안 된 거예요. 그걸 갖고 이정미 재판관 그런 식으로 표현. 왜 특검에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하고 싶다는데 왜 그걸 못하겠느냐? 그게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으므로 피고 박근혜는 탄핵한다 이렇게 되는데 탄핵한다가 아니고 탄핵한다는 표현을 써야 맞는데 이정미 재판관은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했어요. 파면한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으므로 파면한다는데 그러면 그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근거가 청와대 압수수색에 왔을 때 방해했다. 못하겠다. 그걸 가지고 헌법 수호 의지가요? 그렇다면 문재인 이 사람은 헌법 수호 의지는 고사하고 이 사람은 지금 헌법 파괴했단 말이에요. 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이거는 헌법 위에 있는 이 국가의 권위를 부인한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자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재인 정권의 비판을 다 합니다. 비판하는데 비판할 게 아니고 고발을 하세요.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고 지금 소위 그 탈원전 부대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대한민국에. 그 고발을 하셔야 돼요. 고발을 하셔야 현직 대통령은 소추는 못하지만 재판을 해보는 못하지만은 이게 끝나면 또 할 수 있고 다른 사건의 증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법정에. 그거는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 그 판결문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84조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84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를 수는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래놨고 저거. 그러니까 지금 현 문재인
이 문재인 정권을 하면 돼. 똑같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증인으로 제가 불렀거든요. 재판에서.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네, 근데 예. 안 나오더라고요. 증인으로 불렀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1심 판결문에 보면 거의 다 나와 있거든요. 아. 대통령은 법정에서 증거 보면 나가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고발하시라 그랬는데 저희들이 고발 다 했어요. 예, 우리 또 지금은 국민혁명당이지만 그전에 기독자의 통일당에서 사사건건 고발 다 했습니다. 지금 고발 다 해놨는데 이놈의 검찰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니까 지금 말하지만 고발장이 되면은 네.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그게 시효가 안 사라집니다. 그냥 그때 그냥 건너뛰어 가지고 아. 딱 끝나는 순간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이게 또 이게 내년 3월 10일 이후에는 다 할 수 있어요. 잘 됐네요. 그렇죠. 다 조사 수 네,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고발한 건수가 뭐냐면 문재인이가 이적죄, 유적죄, 예, 이거 2개 고발했고,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국가 부인죄, 다시 48년 8월 15일 근무원 여자부터 이거 고발했고, 심지어 문재인의 그 출생 있잖아요, 출생. 전부 사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다른 걸 떠나 저도 기자 생활 하면서 제가 1987년 대통령 선거부터 5번의 대통령 선거를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네. 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전 언론이 대통령 후보자 또는 대통령 당선자의 부모, 형제, 족보를 다 캡니다. 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자 고향도 그냥 알려진 게 뭐 함흥에서 뭐 부친이 뭐 농 가정인가 뭐 했다. 네. 그거 왜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사기야. 그리고 김정숙 부분에 대해서도 고향이 어딘지 네. 물론 학교는 개인에 나오는 돼 있지만은 네. 이 전부 다가 지금 국민들한테 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거를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뭐 6.25 전쟁 때 뭐 학도병이 뭐 어떻게 체포하고 이런 보이는데 자 그런 거를 제기를 했으면은 청와대가 떳떳하게 밝혀야죠. 밝혀야지. 그 틀렸다. 네. 그리고 그걸 언론에다가 떠드는 사람들 처벌해야죠.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제가요. 그리고 네. 대한민국 언론들이 왜 이 대통령 가족들, 부모들 이쪽에 대해 취재를 안 합니까? 청와대에서 돈을 많이 받았겠죠. 에이, 막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근데, 홍보수석 쪽에서 쓰는 비용이 1년에 뭐 얼마라고 하는데, 얼마나 돈을 먹어서 기자들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의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발을 했고, 지금도 고발 상태인데, 우리는 확인까지 다 했어요. 이 출생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다 했는데, 제가 이제 문재인의 이 거짓에 대해서 싸우면서, 제가 이제 핫 이슈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제가 자주 하거든요. 하는데, 제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 청와대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이래요. 적반하장투장 이렇게 이제 옵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출생에 대한 사기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네. 저도 이제 은퇴한 전직 기자지만은 네. 저도 카톡이나 네. 또는 유튜브를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부모에 대한 게 제가 보기에도 아니 누군가가 제 부모를 그렇게 욕을 했으면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왜 청와대 가만히 있을까? 저도 그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흥남부도 전수건 전부 사기고 실제는 이제 그 영천 전투에서 학도병한테 이제 체포된 그 스님이 이 자리에 와서 다 방송을 했잖아요. 그리고 스님이 하는 말이 여기 와서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면 나를 고발해. 그렇죠. 스님이 아직도 살아 계시니까. 네. 그런데 청와대가요 가만히 있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그냥 보면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탄핵이었고 탄핵은 사기다. 두 번째는 탄핵은 절차도 탄핵은 사기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고 절차도 엉터리입니다. 엉터리다. 자, 탄핵 소추 사유회가 11개 해가지고 국회에서 만들어 헌법재판소에 던졌습니다. 네. 그럼 헌법재판소로 국회에서 만든 탄핵 소추 그게 범죄 혐의예요. 그거를 헌법과 법률을 위반 봐야 되는데 아니, 강일우나 재판관이 이거 복잡하다 5개로 줄이겠다. 국회가 11개의 문제 혐의를 제시를 했으면은 헌법재판소 그대로 재판해야지 왜
주심 재판관이 5개로 지금 줄을 마음대로 합니까? 그럼 그것도 역시 국회에 가가지고 다시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야죠. 맞다. 헌법재판소에서 5개 줄은 맞다. 그것도 안 한 거예요. 강일원 재판관이 그냥 밀어붙이고 여기까지 온 건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책에다가 쭉 써놨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 강일원 재판관이 박정희 대통령, 강일원 재판관 집안하고 박정희 대통령과의 아주 묘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책에 다 써놨습니다. 어둠과 미신의 기록에. 이게 뭐냐. 강일원 재판관의 부친이 정면 정권, 1960년 장명 정권 시절에 기업을 하신 분입니다. 그건 다 공개된 내용이고요. 기업을 하신 분인데 5.16이 났습니다. 5.16 군사혁명이 나가서 장명 정권은 결국 물러나게 됩니다. 그때 강일원 부친의 아버지, 강일원 재판관, 주심 재판관의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그럼 얼마나 탄압받았겠습니까?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소위 그 사춘기 아주 민감한 그때가 중학교 시절입니다. 그때 아니 잘 나가도 우리 아버지가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갑자기 탄압받고 집안이 이래 되면은 그 트라우마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단핵 심리를 할 때 이게 거론이 될라 했습니다. 그분이 주심이었었어요. 주심 재판관. 그래서 주심 재판관을 재판에서 빼자. 이런 대통령 사건에 이런 이해관계인이 포함돼서는 안 되니까 그 바람에 이제 강일원 재판관도 그걸 고백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장면 정권 때 기업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다는 것까지 제가 이 책에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헌법재판소의 재판 그게 진짜 근거도 없고 그리고 절차도 잘못됐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 그게 결국 제가 이제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제가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예, 2017년 3월 10일 날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해놨는데 그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최종 선고가 나고 난 뒤에 재판을 하자. 그래서 이번 8월달 또 재판이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헌법재판관 8명의 위법행위 그리고 어떤 행위가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쫙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다 되면 제가 공개할 겁니다. 그게 결국은 대통령 탄핵은 한 번밖에 못하지만은 재심의 사유가 된답니다. 그게 그 헌법을 하는 그 변호사님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대신 이제 딱 한 번이니까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탄핵도 잘못됐다는 그것도 재심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형사재판 이거 잘못된 거 이 재심도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지금은 준비를 해야 돼요. 누군가가 재심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해야 되니까 하고 정권이 바뀌면 하자.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으므로 파면한다. 이것은 완전 사기고 우리가 봐도 사기 같아요. 그거는 헌법 수호 의지가 없기는 걔 나발이 없어요. 이 나중에 사기꾼들. 그 다음에는 이제 형사재판이지 않습니까? 형사재판이 왜 사기입니까?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 우리 국민들이 선도를 했던 게 그거니까 미르재단 케이스보 재단 아닙니까? 그게 핵심입니까? 그렇죠. 미르재단 케이스보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에 이 재단을 갖고 이용하려고 했다. 거기에 대한 핵심 키워드는 농단이죠. 국정농단.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것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럼? 그게 언론에서 허위 기사를 보도한 겁니다. 언론에서 허위 기사. 그 흐름들, 왜 이 허위 기사가 나오는지 하는 흐름들은 제가 이 책에 다 써놨지만 그러면은 검찰이 좋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원이가 미르재단 그 설립에 개입했던 증거를 제시해야 될까요? 증거.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증거를 제시를 했어요. 증거가 그게 뭐냐. 청와대 문건,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근무하는 방기선이라는 서민행정관이 만든 이 문건이다. 이 문건을 보고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한테 불러가지고 돈 내놔라. 내가 문화재단 만들고 체육재단 만드니까 각 기업당 돈 내놔라. 그래가 재단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건이 청와대 공식 문서니까 대통령이 재물회장 만나기 전에 이 문건 탁 만든 거 보고 쫙 설명하면서 돈을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정리하자면 탄핵에 대해서는 사기라는 것은 핵심 키워드가
헌법 수호 의지 이거 이제 거짓말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형사재판에 탄핵 그 헌법점 심리도 역시 미래재단 케이스 보자들입니다. 그다음에 형사재판에 대한 그 핵심은 미래재단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처음에 검찰이 최소한하고 안종범 넣을 때도 직권남용 강요 미수죄로 그런 거예요. 이거를 미래재단 케이스 보재단 만든 거는 직권을 남용했고 그리고 강요를 했고 강요 미수다. 강요는 이제 돈 받은 사람은 강요고 돈을 안 낸 사람은 강요 미수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예요. 세월이 좀 지났으니까 시청자들 돕는 의미에서 그 미래재단이 뭡니까? 미래재단 소위 문화부 융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미래재단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문화융성의 개념은 따로 있고 언론에서 보도한 문화융성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그게 국민들이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화융성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재단을 설립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럼 재단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4대 국정지표 중에 하나가 문화융성이에요. 그렇죠. 하나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려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게 문화하고 결합인데 대통령이 제시한 건 뭐냐면 저기 뭡니까? 대통령이 제시한 걸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게 르네상스입니다. 제2의 르네상스를 한국에서 꽃피우자 하는 게 대통령이 생각했던 문화입니다. 그걸 위해서 뭘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소위 많은 기업인들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업인들을 만나가지고 자, 보자. 르네상스가 유럽에서 시작된 게 소위 16세기에 그때 메디치 가문이다.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이 시작했는데 메디치 가문에서 소위 금융업을 하면 돈을 벌어가 그 돈을 문화예술인한테 투자했다. 그게 다빈치, 미켈란젤로, 보티첼리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다. 기업인이 그 사람들을 그냥 지원해가지고 그게 문화가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그렇게 가자. 그렇죠. 재단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기업인들도 자 우리 문화인, 예술인, 체육인들을 팔걸어서 지원을 해라.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면은 지원만 해주면은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갖고 그걸 그 기업의 상품으로 해주고 그럼 정부가 도와주겠다지 재단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글쎄, 그럼 재단은 누가 만들었나요? 그럼 모금을 했나요? 재단 만들려고 대통령 전혀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생각했던 문화운동을 안종범이하고 경제수석 안종범이하고 그다음에 정경련 상근 부회장 이성철이하고 그리고 차은택이하고 차은택은 기억나네. 이 세 사람이 그럼 우리가 재단 만듭시다. 이래가 이 세 사람이 대통령한테는 정경련에서 차별적으로 돈을 내서 문화재단하고 스포츠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그래 그럼 만들라 해라. 그럼 정부에서 필요한 거 지원을 해줄게 우리가. 아니 이 좋은 거 같으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도 이야기하고 청와대 수석 비서관회의에서도 이야기하고 자 이런 거 만들어서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보고를 받기로 안종범한테 보고를 받기로 정경련에서 차별적으로 이걸 만들려고 합니다 하니까 그래 해라.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모금을 얼마 했나요? 그래서 모금을 하지요.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미래재단 설립에 486억 그다음에 케이스보 재단에 288억 해가지고 또 재단을 만듭니다.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그 대통령은 정경련이 차별적으로 해가 만들었다 하니까 복을 받으신 거지. 대통령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미래재단이 2016년 10월 27일 현판식을 가집니다. 그럼 거기에 재단 이사장이 박근혜예요? 아닙니다. 자, 그걸 밝혀주세요. 그럼 누가 재단 이사장? 재단 이사장, 미래재단 재단 이사장 김형수예요. 김형수 누구냐?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대학 원장이에요. 자, 그러면요, 500억 거둔 것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갖다 쓴 돈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재단에 간 돈입니다, 재단에. 그대로 있다가 말썽이 나니까 그대로 있다가 팔아가지고 지금 문체부에서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빠져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갔는데 가지고 계신 미술품 있잖아요. 그 지금 재단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기부를 했죠? 기부했죠? 그거 박근혜 문재인 감방이네. 아니, 그거보다는 이거는
더 크잖아요, 더. 그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그 유품은 기부를 해가 정부의 나라에서 쓰기 때문에 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손댄 건 아닙니다. 그것도 손댄 건 아닙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을 지들이 깜빡 넣었으니까, 같은 잣대로 되면, 이거는 100년 살아야지, 100년. 그러니까 네. 이런 미르재단이나 KS보재단 설립과 운영에 네. 대통령이나 최수원이나 관련이 전혀 없어요. 네. 없으니까 검찰이 증거를 조작을 합니다. 네. 증거를. 네. 아, 대통령이 청와대에 이런 문서 보고 돈 내라고 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서다. 이게 청와대 공식 문서다. 내놨는데 그 문서가 야,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을 만난 게 네. 2015년 7월 24일 오후 2시, 3시, 4시에 시간 단위로 세 분을 만났어요. 그럼 검찰이 증거라고 제시한 그 문건 문화재단 체육재단 설립 문건 그 문건은 언제 작성이 됐느냐? 문건 개인이 만들었으니까 컴퓨터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문건 또 보니까 7월 24일 오후 7시 22분 27초예요. 그게 컴퓨터 시간 다 나오니까. 아니 대통령은 2시, 3시, 4시에 만나 끝났습니다. 이 문건 말씀대로는 7시, 오후 7시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 문건하고 이 대통령이 회장 만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엮어버린 거예요, 검찰이. 자, 그러면, 설령 그렇지도 않고, 이거는 사기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재단이 만들어졌다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쓴 것이 없잖아요. 지시도 안 했을 뿐더러. 안 했을 뿐더러. 네. 자, 그럼 보십시오. 네. 문화재단하고 체육재단이에요. 네. 이 재단을 대통령께서 만들 뜻이 있다면 누구한테 지시하겠습니까? 그렇지. 문화재단, 맞아요. 교육문화비서관, 네. 체육부 장관 아닙니까? 네, 그렇지. 체육재단, 네. 체육부 장관, 이런 지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 그걸 왜 경제수석한테 지시합니까? 안종범이한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검찰이 자 외교안보 수석 부르고 외교부 장관 부르고 네. 체육부 장관 부르고 문체부 장관 불러가 네. 대통령 지시 받았느냐 물어봐야죠. 교문수석 불러가 외교안보 수석 불러가지고 대통령이 문화재단 미르재단 KS부재단 만들라고 지시한 적 있느냐 물어봐야죠. 네. 검찰 안 물어봅니다. 제가 진술도 다 봤어요. 네. 당연히 물어봐야죠. 그렇죠. 물어보면 안 되죠. 왜? 안종범이 거짓말로 이 수사를 다 했는데 네. 이거 재판 개떡이네요. 개떡이죠. 자, 그러면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22년을 때렸다면, 자, 평창 동계올림픽에 얘기해보자고요. 그 전에 그것 갖고 못 때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르재단, KS보재단 큰 뇌물 받아가 이게 퇴임을 대비했다고 그래 막 했어요. 뇌물 제가 무죄가 났습니다. 뇌물 제가. 오, 그건 무죄 나왔 네, 무죄가 1심부터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무죄다. 네. 그래 되니까 결국 직권 남용 뇌물은 빠져버리고 뭔 직권 남용?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여 아니, 직권 어디다가 남용했다? 기업인들로 하여금 돈 내라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예요. 그게 직권 남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 딱 맞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문재인이가 기업은 불러가지고 찬조금 받았잖아요.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그럼 문재인 지가 그럼 받은 건 그럼 뭐예요, 그럼? 뭐 평창올림픽 그러니까 그거 내막은 잘 모르지만 평창올림픽 섰다 하면 또 모르는 건데 어쨌거나 이 양 그 문제는 대통령하고 전혀 관계없고 언론이 그렇게 허위 보도를 했고 안종범이 주장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국민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기록으로 이건 남겨야 된다.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그래 되다 보니까 직권 남용 강요 미수는 나중에 보면 5년밖에 안 됩니다. 5년. 그럼 뭐냐? 국고 손실이에요. 국고손 안규 국가정보 칼빈을 대통령이 받아서 썼다. 국고손실. 그 다음에 최순실의 딸 최성훈의 딸 정부한테 삼성으로 하여금 말 3마리를 지원하게 했다.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다가 16억을 지원하게 했다. 이거 해가 15년입니다. 대통령제가 1회가 15년, 직권남용 5년, 공직선거법, 대통령의 선거법을 위반했다 2년, 그래서 22년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뭡니까? 뭘 가지고 공직선거법? 대통령이 뭐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했다는 거예요. 아, 개입했다. 공천에. 자, 그러면, 그건 뭐, 정치인으로서 그건 당연히 기업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놈들이 사기를 펼친 내용을 보니까, 이제
재단에 대해서 이제 이걸 사기를 쳤는데, 이야, 이놈들이 참, 검찰은 따져보면은 수사 기록에 보면 진실이 다 있습니다. 네. 수사 기록 30만 페이지지만 그 곳곳에 진실이 있습니다. 네. 검찰은 알아요. 알면서도 딱 증거되는 걸 숨겨놓은 거예요. 30만 페이지 중에 한 페이지 속에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러니까 1심 판사, 2심 판사는 그냥 막 검찰 주장대로만 가버린 거예요. 대통령 혐의 18가지 하니까 막 국민들도 막 골치 아프죠. 와, 또 18가지 뭘까? 판사들도 이 기록 다 봐야 되는데 네. 일주일에 4번씩 재판하고 이 기록까지 몰라야 뭘 복잡하죠. 그러니까 검찰이 이게 범죄 혐의입니다 하는 거 그것만 그대로 판결을 쓴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처음에 탁 왔을 때 박연송이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항소도 안 하고 상고도 안 했지만은 다시 좀 재판해가 이 기록을 좀 살펴라. 이걸 진짜 공고한다고 생각하 지적해 둔다. 대법원이 최초 박연송심 판결문에 다시 한번 살피라는 점을 지적해 둔다라고까지 판결문에 썼습니다. 판결문에. 박연송심 몇 번 그거 안 합니다. 대법원에 쓴 건데 내가 왜 마음대로 합니까 하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내일 모레 또 동경올림픽 다시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우리가 거의 10위권에 가지 않습니까? 금메달 따는 것이. 그게 왜 따게 됐냐 하면은 과거에 기업별로 스포츠 종목을 다 분담했잖아요. 현대 그러면 양궁. 양궁. 그리고 뭐, 다 기업별로 하나씩, 뭐, 복싱, 뭐, 이렇게 했는데. 핸드볼, 뭐. 핸드볼. 그거 전부 다 그것이 직권남용이네, 그러면. 그거 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한테 적용한 것을 하자면은, 지금도 그 기업이 다 후원하지 않습니까? 제목별로 나눠가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단 2호 중에 하나인데 기업별로 나눠서 분담해서 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 뭐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가 금메달 딴 것도 그렇고 또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스폰서를 다 정해서 하고 심지어 프로 스포츠 예를 들어서 손흥민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세계에 나가서 뭐 금메달 따고 하는 이런 것들도 그 스폰서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게, 자, 누굽니까? 손녀라. 그 정도의 세계적인 선수가 있으면 대한민국이 커진다. 그렇지, 당연하지. 그게 대한민국 국력이고 대한민국 상품을 팔아먹을 수 있는 근거다. 그렇죠. 대통령께서는 그걸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걸 했는데 그걸 가지고 직권남용? 이야, 있나 롯데그룹에서 소위 박근혜 대통령한테 70억, 그러니까 K스포츠단 70억 갖다가 이제 돌려받았다. 그것도 지금 뇌물죄가 됐는데 신동빈 회장이 법정에서 와서 2심 법정에 나와 바로 청원합니다. 제가 법정에 있었어요. 아니 롯데그룹이 평창올림픽에 500억 우리가 지원했다. 빙상, 설상 그 경기에도 500을 지원했다. 그렇지만 나는 대통령께 아무런 요구도 안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돈 요구 안 한 사람이다. 내가 만난 대통령 중에서 저렇게 깨끗한 사람 처음 본다. 법정에서 다 증언했습니다. 근데 검찰은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신동빈 회장한테 70억을 요구했다가 아이고 뽀록 날까 싶어서 돌려줬다. 그것도 뇌물죄예요. 아니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그 후에 평창 동계올림픽은 사실은 그 이명박 정부 때 그거 땄습니까? 그 하는 세계 유치하는 것을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진행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그 행사를 치른 것은 문재인이가 했는데 그 후에 문재인 대통령도 실제로 그걸 뭐 북한 사람들 초청하고 하는 거고 다 그 후에 기업들한테 또 그 지원을 받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직권남용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한 것만 직권남용인가? 이게 완전 사기극의 완전 절정이네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한 게 사실은 조선일보, 조중동 언론들이고 한겨레 신문입니다. 아니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해버린 거예요. 전혀 대통령 관계없는 거를 대통령 퇴임 거를 대배가 2개, 3개 만들었다고 만들어가지고 최선하고 이래가지고 뭐 이사장부터 이사까지 마음대로 됐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이 딱 정지가 됐죠. 정지가 됐는데
얼마나 두려워서 이 영상을 정지를 했을까요? 예? 김광호 목사님 유튜브 채널 나라 TV에서 며칠 전에 그 생방으로 이렇게 송출을 했어요. 그런데 저 영상이 폭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어렵게 제가 이 귀한 영상을 찾아가지고 이틀 전에 제가 방송을 했죠. 근데 그때도 중간에 몇 번이나 이게 끊겼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또 나를 잡아서 한 번 더 시도를 했는데, 예, 어쨌든 그 35분 분량 영상이지만은 이 탄핵의 진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형사 재판이 정말 이 기가 막히게 이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오늘은 그 국내 문제를 뛰어넘어서 세계사적인 최고의 사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기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왜 이것이 사기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를 위해서 온 전체를 다 시간을 투입하고 인생 전체를 다 투입해서 이 역사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겠다. 그래서 우종찬 기자님이 오늘 나라TV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근데 온몸 다 바친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생명도 다 바치신 것 같아요. 생명도. 2016년 10월 달에 그때 이제 탄핵 전국 무렵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광화문에 이제 뭐 촛불이라는 그렇게 등장할 때, 제가 그때부터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재판 일주일에 4번이었습니다. 월화, 수요일, 시고, 목금 그 4번의 재판, 그걸 제가 다 지켜보았고, 그러다가 올해 1월 14일 날 최종적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제가 현장을 지켜보고 또 법정을 지켜보고 제가 기록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기록을 다 읽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아주 묘하게 털어버렸던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TV조선 이진동 기자, 그 이동 기자 선책도제 읽었고, 다음에 한겨레 신문 특별 취재반이 쓴 그 책도 제가 읽었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선책도 읽었고, 그리고 K스포츠 재단의 그 노승일이라고 부장입니다. 노승일이가 쓴 그 책도 다 읽으면서 탄핵 전국 무렵에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지, 그래서 기록하고 수사 기록하고 이 사람들이 쓴 책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그때 이런 검찰 수사는 이렇게 진행되었고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하고 엮어져가지고 이 사건을 이렇게 방향을 틀었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그 화두를 이것은 금세기 최고의 사기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사기극입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그거예요. 증거예요. 증거. 아니, 탄핵받을 증거가 있느냐? 아니, 형사재판 저렇게 감옥살이를 할 증거가 있느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증거 아닙니까? 우리 옛날 뭐 고려시대 중국의 당나라, 송나라도 보면은 일단 증거가 있느냐 아니에요? 증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일명 저들이 이야기하는 국정농단 그 수사를 한 윤석열 전 중앙지검장 그리고 특검팀장 있을 때 그 사건에 그 증거가 있느냐 이 대목이 중요한 겁니다. 증거 한번 보십시오. 이 증거가 없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은 헌법재판소 법에 80일간에 걸쳐서 그걸 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박완철 헌법재판소장이 내 임기가 끝나기 전에 끝나야 되고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선고돼야 된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죠. 하나는